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냐고. 윤석열일까 김건희일까. 윤석열은 핫바지인데 그동안 대통령 행세를 해왔던 것은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이 사건과 무관할까? 이 내란 사건 쿠데타와? 김건희가 뒤에서 다 조정해온 거 아니야? 이 내란 사건 기획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현재 폭동의 배후까지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해왔죠.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의심만 있었다고요. 하나하나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 중에 하나를 오늘 공개합니다. 중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왜 김건희가 범인이라고 이 내란 수괴의 진짜 실세라고 생각되어지는지. 반드시 진짜 진범을 찾아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란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 것만 핫바지만 처벌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오빠 빨리 계엄해. 김건희 계엄 연루설 거듭 주장. 박 전 원장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전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 관련이 있으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오빠 빨리 계엄해. 뒤에서 부추겼다는 얘기야. 뒤에서 시켰다는 얘기예요. 교사했다는 얘기죠. 공범. 진짜 범인 누구일까요? 자, 계엄 구성 시나리오. 내란의 총기획자는 김건희다.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해왔다. 비화폰을 들고 있다. 장관들과 직접 통화를 했다. 김성훈, 김건희의 신복입니다. 김건희 라인의 핵심 경호 차장. 비화폰을 주면서 김건희와 모든 장관들 그리고 총리한테 줘요. 전화번호 목록을 줍니다. 김건희 비화폰 전화번호도 주면서 전화 오면 잘 받으라고 했답니다.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해왔던 거야. 김건희는. 각부 장관들을 지휘했던 겁니다. 국방부 장관한테도 통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김건희를.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민간인인 김건희가 비화폰을 들고 있냐고. 이거 녹음도 안 되고 이거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폰이에요. 장관급 이상 공무원들만 갖고 있는 걸 왜 민간인 김건희가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의심한다니까요. 계엄 실행 문건 작성 8페이지 이상을 했다. 이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페이지가 8번이잖아요. 1번, 7번까지 있고 9번 이후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김용 의원이 확인해 준 거예요. 실제로 있답니다. 이게. 있답니다. 나머지 장관들한테도 이걸 주려고 했다는 거야. 총리,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장 등에도 주려고 준비를 해놨다는 거야. 김용 의원이 헌재에서 증언을 했어요. 자, 그런 것도 이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계엄 실행 문건이 계엄의 거의 모든 거야. 이걸 작성한 사람이 범인이야. 진범이야. 이걸 기획하고 누가 이걸 했냐는 거야. 김건희라고 의심이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는 국회를 폐쇄한다는 얘기야. 현재 국회 관련 운영비를 다 끊어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폐쇄한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이 국회를 대신할 입법기구를 만든다. 국회를 지도히 만들겠다는 거야, 제가. 전두환처럼, 박정희처럼 새로운 국회를 대통령 마음대로 만들어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면은 여기서 헌법 개정도 하고 영구 독재, 유신 체제 비슷한 그런 기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체제로. 정말로 대한민국을 군사 독재 정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해. 누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전달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 외교부 장관한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는 윤석열이가 직접 줬대. 누구한테? 시나리오입니다. 김건희한테 받았겠죠. 김건희라면. 김건희한테 받아서 윤석열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직접 전달했겠죠. 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돈을 만지는 데 중요하잖아요. 누구한테 줬을까요? 김동주가 나옵니다. 김동주. 지금까지 나온 것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최상목이가. 이 김용현은 지가 줬다고 합니다. 지가. 어제 헌재에서 나와서 지가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줘서 최상목한테 주라고 했다. 지가 바빠서. 그러고는 지가 국방부로 빨리 갔다는 거야. 국방부 벙커로 가서 지가 전투 지휘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주장은 윤석열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라고 했는데 그게 대통령실 비서관인 거야. 누구야? 라고 물어요. 집요하게 국회의원들이 묻습니다. 국회에서 물어요. 묻는데 대답을 못해. 누구라고. 김건희 라인의 핵심의 김동주잖아요. 김건희의 실상시 중에 한 명, 가장 중요한.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활동한 이력이 있어요. 김동주는. 그리고 이 주식 선수입니다. 주식. 애널리스트 출신이야. 김건희가 주가 조작과 관련이 많잖아요. 이종호도 주가 조작 선수고 김동주도 주식 애널리스트. 그런 사람이 국정기획비서관이라니까 1등 비서관이에요. 대통령실의 1등 비서관, 국정기획비서관 김동주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주를 통해서 최상목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윤석열도 김동주를 통해서 최상목한테 전달했다. 김건희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핵심 요지인데 관련 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로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정말로 중요한 영상입니다. 자, 하나 볼게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입니다. 최상목 주장은 윤석열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한테 받았다는 거야. 그게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죠. 최상목이가 받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자, 8쪽입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야, 이게. 각 부서별로 하나씩 다 만들었다는 거야. 김용현에서 증언을 했어요. 다 부서별로 만들었다, 대부분. 만들었다라고 김용현이 헌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문성 하단은 숫자 8이라는 쪽수 표시가 있던 걸로. 근데 김용현 주장이 웃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8은 없었다. 많이 만들긴 했는데 8이라는 건 저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따 제가 볼게요. 영상에서.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이른바 쪽지를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최 권한대행을 제외하곤 조태열 외교부 장관밖에. 최상목과 조태열 두 명이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조태열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한장을 주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 등 모두 10명. 자, 종이 한 장을 줬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얘기죠. 조태열과 최상목 두 명이 받았다. 조태열은 윤석열이한테 직접 받고 최상목이는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자, 다음 영상 볼게요. 또. 자, 김동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에 대해서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 출신이다. 삼성자산운용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숫자 8번도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자신이 썼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새빨간 거짓말. 이 친구는 컴맹이라서 직접 못 만듭니다. 지가 내란죄 수괴다. 윤석열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 김건희 보호하기 위해서 지가 거짓말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쪽지를 자신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 늦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 쪽지를 실무자 통해서 전달했다. 실무자,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목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자, 김용현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통해서 최상목한테 전달했다. 최상목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죠. 최상목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다.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계엄 선포하고 나서 들어가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어이 상목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옆에 비서관, 행정관이 준 거예요. 최상무기한테.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세웠고 옆에 있던 실무자가 쪽지를 줬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실무자가 갖고 있던 김 전 장관의 쪽지를 상급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도 최 부총리도 해당 실무자가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용현도 최상목도 중간 실무자 누군지 모른다. 김동주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김동주라고. 왜? 실체가 드러나니까. 김동주라고 말하는 순간에 김건희가 뒤 배우라는 것이 총기획자라는 것이 다 들통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왜 이렇게 보호하려고 얘네들이 길을 쓰는지 이제 아시겠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손짓까지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를 받은 순간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조태열 앉자마자 외교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대통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총 만든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쪽지를.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가 직접 주거나 아니면 밑에 비서관을 통해서 주거나 한 겁니다.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최하들 조치관의 간략히 몇 가지 지상이 있었고요. 이게 진실된 김 전 거죠. 장관은 이것도 자신이 작성해 윤 대통령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전할 협조사항 쪽지도 썼지만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김용현 주장은 이 모든 비상계엄 실행 쪽지는 지가 다 만들었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 전달할 협조사항도 작성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국무총리한테 줄 걸 지가 왜 만듭니까? 기획부 장관, 지상관한테 줄 것도 지보다 훨씬 소연이 높아요. 지가 만들어서 다 전달했다는 건데 말이 안 돼요. 지 말대로 하면 지가 내란 수계인 거야. 윤석열, 김건희는 밑에 종범이에요. 밑에. 그냥 중요 임무 종사자 정도도 이제 격화되는 거죠. 보호하려고,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제가 이렇게 쉴드 치고 있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아,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문서를 만들고 김용현 전 국무총리는 이른바 지가 작성해서 대통령이 전달자로 지 부하로 썼다는 얘기인데 김용현이가 이게 믿기 어렵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중요한 영상. 집요하게 이 국회 측 대리인들이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이 비상계엄 쪽지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집요하게. 실무자를 통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굽니까? 제가 사실은 얼굴은 익어서 주긴 줬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저쪽 그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줘서 국방부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무한테 전달했다. 나간다는 게 제가 그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러니까요. 국방부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는 과정에서 제가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 모시고 나가다가 예. 그걸 못 주고 나왔다는 걸 그때 알고 예. 다시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예. 제가 실무자를 줬습니다. 예. 네. 그 국방부로 가셔야 될 일이라는 게 합참, 그 지하벙커, 지휘통제실입니까? 전투통제실입니까? 전투통제실이라고 전투통제. 통칭합니다. 네, 지휘통제실이라고도 하고.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예, 증인이 맞습니다. 주재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셔야 예,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그 이동하실 때, 그럼 그 이동하시기 전에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국무회의 중에는 제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예.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네. 그래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가 접촉을 못 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막 그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증인 말씀 취지는 네네네. 증인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재하러 먼저 이동하시고 그렇죠. 그걸 전달 못했기 때문에 예. 실무자한테 이걸 전달하면서 예. 저 맞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실무자 얼굴은 익은데 비서실 그 행정관 같은데 얼굴은 익은데 비서실 행정관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게 김동조.
이 김건희 핵심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기억은 대통령실 비서실의 네네 행정관. 맞습니다. 네네네. 대통령실 비서실 행정관. 그다음에 내용은 아까 뭐 본인이 작성하셨다니까 잘 아실 거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타이핑도 하고 직접 다 만들었다. 왜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 최측근이 바로 옆에 있는 비서관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최상목도 그러고 이 김용현도 당연히 알고 있죠.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김동조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 어떤 컴퓨터 노트북으로 만들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자, 대답을 못 하죠. 문서 프로그램 뭐 썼냐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해요. 답변을 못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라서. LG 건데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워드 프로그램 뭐 썼냐고 물어보니까 LG 건데 그럽니다. 워드 프로그램의 개념을 몰라요, 이 친구는. 하나 아니요.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한글 프로그램을 몰라요, 이 친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인지 한글 프로그램인지 물어보는 건데 그걸 모릅니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횡설수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친구는 한글을 할 줄 모른답니다. 한글을. 이 전원이 그래요. 이 주변에 들리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 제보들도 이 김용현은 문서를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답니다. 모른다 한글을. 그 중요한 문서를 직접 했다는데 한글을 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중요한 건 거짓말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가 계엄 실행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깊숙한 곳에서 나왔죠. 김건희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동조를 통해서 전달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왜 김동조라고 생각되는지. 그 당시 쪽지를 준 실무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실무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아닙니까?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전혀 기억. 차기현 조국 혁신당 의원이 물어보잖아요. 누굴 통해서? 저 장관님, 그 당시 쪽지를 준 실무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실무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아닙니까?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김동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동조 김건희 라인의 핵심. 국정기획비서관 알고는 계시죠? 누군지는? 개인적으로는 압니다만 전혀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전혀 모릅니다. 그럼 김동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그건 전혀 누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12월 3일에 그 상황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카메라에 박제된 것처럼 기억이 선명한데 장관님께서는 그 중요한 쪽지를 준 대통령실 실무자가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인가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당시에 경황이 없었고 그 쪽지는 저한테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김동조라고. 김건희가 들키니까 김동조가 맞죠. 당연히. 총대장이 만들어서 뿌렸던 거야. 김동조 통해서 윤석열을 통해서 뿌렸던 겁니다. 김용현은 지가 괜히 끼어든 거고. 저 장관님. 야, 기가 막히죠. 정동영 의원도 똑같은 얘기 하죠. 김건희 라인의 비서인 김동주겠죠. 김동주죠. 한덕수 최상목에게 계엄 쪽지를 줬다. 주인 뜻 전달, 특검해야 한다. 자, 보세요. 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의 김건희 라인 비서관이 쪽지를 전달했다. 쪽지를. 김동주가 윤석열한테도 주고 해서 외교부 장관한테 준 겁니다. 그다음에 총리와 경제부총리한테도 줬다. 총리는 반드시 받았을 거야. 이 친구는. 왜냐면은 그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그 큰 기구,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만드는데 총리한테 안 줬을 리가 없잖아요. 최상목이한테는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준 거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그런 지시는 총리한테 했을 겁니다.
김건희 라인이 작동했다. 계엄 핵심 좌지우지. 김용현도 손발에 불과하다. 최상목 최소한 애국심 발휘 내란 특검법 공표 진상 밝혀야. 자, 봐줘요. 김건희 라인 작동해서 계엄의 핵심을 좌지우지했다. 김용현도 손발에 불과하다. 진짜 핵심은 김건희 라인, 김건희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동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와 있는 게 비상계엄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가령 청와대 주인 가운데 영부인 라인이 존재하는 청와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 당일날 한덕수 총리와 조태열 외교장관, 최상목 부총리에게 쪽지라고 말하는 A4 문건을 전달한 비서관이 김건희 라인의 김동조라는 비서관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동조 비서관 나옵니다 다. 사실상 그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자리에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작동했는데 그 김건희 라인의 주인인 김건희 씨의 계엄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은 특검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팔과 다리의 역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하는 이 전투사령관들의 역할과 그 증언만 공소장만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작전사령관이 김용현이고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쿠데타를 할 때 이 군대 병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72년 유신 쿠데타의 주역은 대통령 비서들과 그리고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이번 역시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국정원, 그다음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실 이런 데 대한 특검 이걸 일반 지금 공수처나 검찰에서 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 자, 김건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김건희가 사실상의 이 머리였다는 얘기죠, 머리. 두뇌였다는 얘기입니다. 총쥐자가 김건희로 의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새 정부 연설기록 비서관의 김동조, 김건희와의 인연이 눈길. 김동조 이자입니다. 자, 7상시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경상남도 마산 출신. 자, 삼성자산운용 펀드 매니저의 이력이 눈길을 끌고 대통령실 비서관, 연설기록 비서관으로 들어왔죠. 국정 메시지 비서관을 하다가 국정기획비서관 1등 비서관 자리로 옮겼습니다. 체리따봉부터 10상시까지 김건희 라인은 누구인가? 김동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2013년, 2014년에는 코바나 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 전심을 설명 안내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역시 코바나 컨텐츠였어요. 자,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총괄을 담당하기도 했고 연설기록 비서관에 내정되기도 했다. 자, 이 애널리스트가 연설기록 비서관을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애널리스트가 국정기획비서관을 합니까? 대한민국에. 이 사람의 재산 신고액이 329억이에요. 329억. 정말 신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 김건희 라인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가 여기죠. 김동조. 김건희와의 인연 눈길. 트위터 팔로워가 약 14만 명. 대선 과정에서 선대본부에 합류했다. 윤당성인 직접 실력 검증. 윤석열은 이 주식 펀드 매니저, 또 주식 전문가, 주식 조작, 주가 조작 전문가 이종호 등을 오빠로 이렇게 알고 지냈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돈 버는 거 있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김동조 이자도 애널리스트를 국정기획비서관 1등 비서관에 임명을 합니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와 시티은행 트레이더를 했습니다. 시티은행 트레이더니까 직접 거래를 한 겁니다. 거래도 하고 13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투자 전문가에게 가깝지만 온라인상에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촌철살인급 비평가로도 유명하다.
김건희 측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김건희가 대표되어 있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최 행사에서 2013-14년도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 때문이다. 자, 김건희한테 비화폰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화폰. 대통령과 영부인이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연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장관들한테도 비화폰을 주면서, 김건희 비화폰 번호를 주면서 잘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에 구속된 유튜버는 김건희 팬클럽 퀸건희의 운영자이다. 김건희 폭동 사주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퀸건희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이 젊은 시각, 여기도 팔로워 수가 80만 명이나 됩니다. 퀸건희, 김건희의 인스타그램 퀸건희의 운영자라고 했답니다. 어떤 뒷거래가 있는지,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는지도 밝혀져야 되는 거죠. 김건희 명태균 비상계엄 스스로 탄핵 열차에 오른 명태균 사건이 터지자 도저히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스스로 탄핵 열차까지 뛰어들었어요. 김건희는 계엄 후에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지금까지의 증거들로 볼 때 분명히 내란을 총기획한 머리 이 계엄 문건을 만들고 실행 문건을 만들고 배포한 자는 이 김건희와 김건희 측으로 의심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이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이 유포가 됐다. 계엄 실행 문건이 유포가 됐다. 정말로 누가 내란의 진짜 수괴일까요? 윤석열일까요? 김건희일까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김건희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김건희라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세요. 반드시 내란 수괴 진범을 잡아야 됩니다. 누가 진범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것만 잡아서 뭐예요?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